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포항 MBC 뉴스투데이입니다. 오늘 오전까지는 미세먼지로 공기가 탁하겠습니다. 오후부터는 대기 확산이 원활해지면서 보통 수준을 회복하겠습니다. 낮부터는 맑은 하늘에 평년 수준의 기온 분포를 보이며 따뜻하겠습니다. 안수진 기상캐스터입니다. 오늘 출근길, 어제 유입된 황사의 영향으로 곳곳에는 시야가 탁한 곳들이 있었습니다. 오전까지는 미세먼지가 짙게 나타나겠습니다. 오후가 되면 대기 확산이 원활해지면서 미세먼지 농도 보통 수준을 회복하겠습니다. 오늘도 우리 지역의 하늘 표정은 맑겠습니다. 낮 기온도 20도를 훌쩍 넘으면서 완연한 봄을 느끼시기 좋겠는데요. 낮과 밤의 큰 일교차에는 주의가 필요하겠습니다. 맑은 날이 이어지면서 대기는 차차 건조해지고 있습니다. 산불 등 각종 화재 예방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자세한 지역별 날씨 알아보겠습니다. 오늘 맑겠습니다. 낮 기온 울진 20도, 영덕과 포항이 24도, 경주가 25도입니다. 울릉도와 독도도 맑은 하늘이 이어지겠습니다. 낮 기온 울릉도 18도, 독도 16도입니다. 동해상으로도 구름 한 점 없는 가운데 바다의 물결, 동해 중부 해상에서 최고 2.5m, 동해 남부 해상에서 최고 2m까지 일겠습니다. 어린이날까지는 따스한 봄 날씨가 이어지겠고요. 다음 주 월요일에는 다소 쌀쌀한 날씨가 예상됩니다. 날씨였습니다. 경주 월성원전은 2021년 11월이 되면 사용 후 핵연료 임시 저장 시설이 포화가 됩니다. 원전 가동이 중단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임박해 있는데 사용 후 핵연료를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에 대한 논의는 진전이 없는 상황입니다. 박상원 기자입니다. 지난해 말 기준 월성원전의 사용 후 핵연료 임시 저장 시설의 포화율은 90.3%, 특히 건식 저장 시설 포화율은 94.9%입니다. 문제는 우리나라에는 아직까지 고준위 방패장이 없어 사용 후 핵연료가 갈 곳이 없다는 겁니다. 월성원전은 임시 저장고를 추가로 건설할 계획이지만 원안이 허가를 받아야 하고 주민 공론화 과정도 거쳐야 하는데 이 또한 쉬운 일이 아닙니다. 경주 시민들의 생각은 아니 여기서 이렇게 오랫동안 갖고 있겠다고 하지 않았지 않느냐. 네. 임시저장만 하겠다 해놓고 지금은 바깥에 끄집어내 놓으니까 이거는 임시저장이 아니고 이미 중간저장의 형태를 띠고 있다. 그럼 약속 위반 아니냐라고 하는 주장입니다. 네. 상당히 저는 생각에 설득력 있다고 봅니다. 사용 후 핵연료 처리 문제가 해결되지 않을 경우 월성원전은 가동 중단이 불가피해집니다. 월성원전 2, 3, 4호기의 용량은 각각 70만 킬로와트로 총 설비 용량은 210만 킬로와트로 여름 최대 전력 공급량의 2%가 넘습니다. 실제 대만에선 핵연료 저장 시설 포화로 원전 가동이 중단되기도 했습니다. 월성 후기만 하더라도 만약에 시민들의 이해를 구하고 조금 확장하는 거를 수용하지 못한다면 정지하더라도 충분히 설득하고 이해를 구하는 그런 진선된 방식으로 접근을 하지 않으면 어렵다. 산업자원부는 최근 사용 후 핵연료 처리 방향을 정하기 위해 공론화위원회 구성 작업을 시작했지만 워낙 사안이 민감해 결정을 내리기가 쉽지 않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MBC 뉴스 박상환입니다. 탈핵 시민행동은 성명을 통해 시간에 쫓긴 정부의 졸속적인 고준위 핵폐기물 공론화에 반대하며 전 국민적 관심과 참여를 이끌어내는 방식으로 이루어져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정부가 고준위 핵폐기물의 위험성을 먼저 국민들에게 투명하게 알리고 핵폐기물 임시 저장고 증설 여부도 신중하게 논의돼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또 원전 주변 지역민과 시민사회를 배제한 고준위 핵폐기물 공론화 위원회에 반대한다며 공론화 절차가 임시 저장고 증설만을 위한 요식행위에 그쳐서는 안 된다고 밝혔습니다. 경북도의회는 요즘 추경 예산안 심사가 한창입니다. 사상 최대 규모인 1조 원대 추경이 올라오면서 상임위 심사에서 깎여나간 사업 규모도 역시 역대급을 기록 중인데요. 추경안 통과의 마지막 관문인 예결위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홍석준 기자입니다. 경상북도와 도교육청이 제출한 추경 규모는 1조 1,200억 원, 추경액이 1조 원을 넘긴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역대급 추경이 가능했던 건
지방 소비세 세율이 4%포인트 높아지면서 관련 세수가 2,500억 원 늘었기 때문입니다. 여기에 보통교부세 3,500억 원이 추가로 배정되면서 경상북도가 비교적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는 자주 재원만 6천억 원이 더 확보된 겁니다. 그러나 도의회는 추경안이 졸속으로 편성됐다며 상임위원회별로 대규모 삭감에 나섰습니다. 살림살이가 갑자기 넉넉해지자 경상북도가 사업 목표도 불분명한 신규 사업을 무분별하게 끼워 넣었다는 지적이 쏟아졌습니다. 기획경제위 등 3개 상임위에서만 120억 원 넘게 삭감됐고 교육위원회에서는 무려 90억 원을 드러냈습니다. 도지사 공약인 이웃사촌 시범마을 관련 사업, 또 교육감 공약인 수학, 과학체험관도 삭감의 칼날을 피해가지는 못했습니다. 다만 복지 예산은 원안대로 상임위를 통과했습니다. 이 사업의 효과가 조금 극대화될수록 그렇게 예산 편성을 해야 되는데 용어도 정리가 안 됩니다. 그 얘기가 그 얘기 같은 우선순위가 낮거나 그동안 사업의 효과성들이 좀 부족했던 사업들은 이번에 축소하거나 폐지해. 추경의 마지막 관문인 예결특위도 현미경 심사를 예고한 가운데 경상북도는 삭감된 예산들의 우선순위를 재조정한 뒤 의원 개별 접촉을 통해서 사업의 당위성을 다시 한번 설득해 나간다는 계획입니다. MBC 뉴스 홍석준입니다. 정부의 추경 예산안 편성에 따라 포항시도 올해 당초 예산보다 2,675억 원 늘어난 2조 1,020억 원 규모의 역대 최대의 추경 예산안을 편성해 시의회에 제출했습니다. 지방교부세 증가분과 국도비 보조금 등을 추가 재원으로 일반 회계는 당초 예산보다 2,147억 원 증가한 1조 7,970억 원, 특별 회계는 528억 원 증가한 3,050억 원으로 각각 편성했습니다. 침체된 지역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 중소기업 소상공인 지원 등에 247억 원, 지진 피해 극복에 171억 원, 청년 일자리 지원 사업에 53억 원 등을 편성했습니다. 대학들이 2021학년도 입학 전형에서 정시 비율을 소폭 늘리기로 했습니다. 학생부 종합 전형도 함께 늘린 학교도 많아 수성군 학군 쏠림 현상이 다시 일어나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나옵니다. 양관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올해 고2 학생이 치르는 2021학년도 대입 전형에서 정시 비율은 23%입니다. 2020학년도 대입 정시 비율 22.7%에서 0.3%포인트 소폭 상승했습니다. 서울 소재 15개 대학은 2021학년도 정시 비율을 29.5%까지 늘립니다. 2022학년도 대입까지 정시 비율을 30%까지 늘리라는 정부 권고에 따르는 겁니다. 70% 이상은 수시로 계속 모집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특히 교과 전형, 지역 대학에서 교과 전형으로 확대를 하면서 학생들을 선발 또는 모집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정시 확대 추세에 더해 영남대 등 지역대학과 연세대 등 서울 소재 대학들은 학생부 종합 전형도 함께 늘립니다. 2015 교육과정이 적용되는 현재 고2 학생부터는 발표나 토론 중심 수업이 늘어나는 만큼 단순 내신 성적보다 학생부 기록이 중요합니다. 결국 정시가 확대되고 학생부 종합 전형도 강화돼 수능에 강점이 있고 비교과 관리를 잘한다고 알려진 수성구학군의 쏠림 현상이 다시 일어나는 것 아니냐는 걱정이 나옵니다. 상위권 대학들이 수능 성적으로 선발하는 정시 모집 인원을 늘렸기 때문에 내형 고입에서는 자사고와 특목고, 수성구 학군의 고교 선호도가 높아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2022학년에 정시 비율이 더 늘고 2015 교육과정이 제대로 정착되면 수성구 학군이 더 과열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MBC 뉴스 양관입니다. 영덕군은 내년 말까지 78억 원을 들여 영덕읍 하수 112와 천전리, 남산 1위를 대상으로 하수관거 정비 사업을 추진합니다. 영덕군은 7.2km의 하수관로를 매설하고 가정별 배수 설비 260여 곳을 설치해 생활하수를 공공하수 처리장에서 통합 처리하면 50천의 수질이 개선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해가 갈수록 어자원이 급격히 줄고 있는데요. 봄철 산란기를 맞아 5월 한 달간 대대적인 불법업 합동 단속이 진행됩니다.
어떤 어자원을 잡으면 단속이 되는지 이규설 기자가 설명해 드립니다. 새빨간 알을 가득 품은 대게가 바닥에 널려 있습니다. 암컷 대게를 몰래 잡다 적발된 영상인데요. 모든 암컷 대게와 등딱지의 지름이 9cm가 되지 않는 어린 수컷 대게는 1년 내내 잡을 수가 없습니다. 대게 어자원이 급격하게 감소하고 있어서 대게 불법 포획으로 적발되면 엄한 처벌을 피하기가 어렵습니다. 봄도다리로 대중에 널리 알려진 문치가자미는 몸 길이가 15cm 이하면 잡을 수 없고 참가자미의 경우 몸 길이 12cm 이하는 조업이 금지되어 있습니다. 오징어도 포획 금지 규정이 있는데요. 무엇보다 오징어는 4월부터 5월까지 2달간 조업이 금지되어 있고 특히 눈과 다리 부분을 제외한 외투장의 길이가 12cm 이하인 어린 오징어는 잡을 수가 없습니다. 경북도는 5월 한 달간 국가어업지도선과 해경경비정을 동원해 강력한 불법 어업 지도 단속에 나설 계획인데 이번 단속에는 민간 어선들도 대거 참가해 힘을 보탤 예정입니다. 특히 민간 감시선 46척이 참여하여 준법 조업 질서가 확산될 수 있도록 분위기를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해상뿐만 아니라 육상에서도 단속 전담반을 편성해 어린 물고기 불법 유통 행위를 집중 단속할 계획입니다. MBC 뉴스 이규설입니다. 포항해경은 야간에 몰래 암컷 대게를 운반한 혐의로 화물차 운전자 37살 A씨를 구속 송치했다고 밝혔습니다. 해경에 따르면 A씨는 지난 16일 밤 9시 45분쯤 포항시 북구 한 항구에서 자루에 든 암컷 대게 3,400여 마리를 넘겨받아 운반하던 중 체포됐습니다. 해경은 연중 포획이 금지돼 있는 암컷 대게를 잡아 넘긴 배의 선주 등 관련자를 소환해 조사할 예정입니다. 노동절을 맞아 포항에서도 노동자의 권리 향상과 근무 환경 개선을 촉구하는 집회가 열렸습니다. 민주노총 경북본부는 어제 포항 남구 협력회관 앞에서 노동자 10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2019 세계 노동절 대회를 개최했습니다. 이들은 개회 선언을 시작으로 대회사와 연대 발언을 진행한 뒤 협력회관 앞에서 포스코 본사 정문 앞까지 거리 행진을 했습니다. 오늘 출근길, 어제 유입된 황사의 영향으로 곳곳에는 시야가 탁한 곳들이 있었습니다. 오전까지는 미세먼지가 짙게 나타나겠습니다. 오후가 되면 대기 확산이 원활해지면서 미세먼지 농도 보통 수준을 회복하겠습니다. 오늘도 우리 지역의 하늘 표정은 맑겠습니다. 낮 기온도 20도를 훌쩍 넘으면서 완연한 봄을 느끼시기 좋겠는데요. 낮과 밤의 큰 일교차에는 주의가 필요하겠습니다. 맑은 날이 이어지면서 대기는 차차 건조해지고 있습니다. 산불 등 각종 화재 예방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자세한 지역별 날씨 알아보겠습니다. 오늘 맑겠습니다. 낮 기온 울진 20도, 영덕과 포항이 24도, 경주가 25도입니다. 울릉도와 독도도 맑은 하늘이 이어지겠습니다. 낮 기온 울릉도 18도, 독도 16도입니다. 동해상으로도 구름 한 점 없는 가운데 바다의 물결 동해 중부해상에서 최고 2.5m, 동해 남부해상에서 최고 2m까지 일겠습니다. 어린이날까지는 따스한 봄 날씨가 이어지겠고요. 다음 주 월요일에는 다소 쌀쌀한 날씨가 예상됩니다. 날씨였습니다. 이상으로 포항 MBC 뉴스투데이를 마칩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